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면접 잘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사법시험 3차 시험 볼 때 면접을 봤었고요. 그때도 많이 긴장했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그때 그 면접은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있고 혼자 들어가는 면접이 하나 있었고,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있었고, 여러 명의 사람 수험생이 들어가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여러 가지 면접이 진행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세대 대학원 갔을 때 그때도 이제 면접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명의 교수님이 계셨고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로스쿨 면접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학생을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가 채용 시험에 있어서 면접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면접을 채점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면접위원들이 뭐 3분이 됐든 4분이 됐든 뭐 이렇게 되고, 보통 이제 그 내부위원이 한 2명 정도 되고 외부위원이 뭐 1명, 2명 이렇게 됩니다. 로스쿨 면접 같은 경우는 거기 교수님 2분이 계셨고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들어갔었고요.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은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면접위원들은 그 면접장에 도착해요. 그래서 핸드폰 다 제출하고, 그리고 그날 면접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해주면서 출제하신 분들이 이건 이런 취지의 문제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로스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법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학을 공부를 하는 거지 미리 이제 법학을 하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됐었고요.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래요. 면접은 1차 시험 객관식, 2차 시험 주관식 이후에 이제 3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서류 전형으로 이제 간다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상태의 사람들이 와서 면접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위원들도 여기서 누군가를 꼭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은 조금 적격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느낌으로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스쿨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까지 잘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가 채용이든 뭐 일반 채용이든 그런 경우에는 내부위원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을 두고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욕심내지 말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면접을 잘 보는 비결이 아닐까. 핵심은 이제 그건 것 같고, 이제 다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문을 똑똑 노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노크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노크를 똑똑하고 들어오세요 하는데 못 듣고 들어오라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하면서 또 똑똑 노크를 해요. 그러면은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기다리고 있을 테고 한 몇 초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시 또 똑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문을 닫을 때 이제 약간 이제 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기 좋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을 닫고 나서도 이렇게 막 구부정하게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내밀거나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자리에 앉겠죠. 자기 면접 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면접위원들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은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막 환하게 활짝 웃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가벼운 미소 정도 느낌으로 앉아 있으면은 질문을 할 겁니다. 로스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면접위원들이 질문할 것을 나눴어요. 이 파트 질문하세요, 이 파트 질문하세요. 채용도 사실 이렇게 분야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인적성 분야, 전공 분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이제 면접 질문지를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답안을 차분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을 이제 주로 봐야겠죠. 이제 여러 명의 면접위원 중에 질문한 사람을 주로 바라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 질문이 다른 면접위원들한테 들어오면은 그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정면을 응시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을 너무 이렇게 내려 깔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눈알을 이렇게 막 돌리거나 다른 데를 이렇게 막 바라보거나, 이런 거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최대한 내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하는 것이 면접위원도 편해요. 이 사람 편하게 하고 있구나, 나도 이제 편하게 질문하고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 답하시고요. 근데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면 잘 안 들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면접위원들을 눈을 내가 정말로 잘 맞추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면접 준비한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가족이랑 같이 면접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잘 하는지.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봤어요. 예상 질문지 이렇게 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답을 할 수 있는지. 보통 예상 질문지 범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장은 이제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 남자들은 많이 입고, 넥타이 하고 검은색류의 양복 정장을 입고, 여성분들도 보통 이제 검은색 정장, 뭐 원피스 정장,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 그렇게 많이들 하고 오시더라고요.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의 속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면접도 사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한 명당 정해진 면접 시간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빨리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예를 들면 15분이면 15분을 다 채워서 면접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얘기하는 분들은 뭐 10분 안에 다 끝나버리면 그분한테는 이제 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분히 천천히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 추가 질문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런데 면접위원들 분들 중에 일부러 또 추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약간 짓궂은 질문들, 입장에 대한 면접이라면 A 입장이 있고 반대되는 B 입장이 있자면 일부러 B 입장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평가의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가끔은 이제 좀 약간 욱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욱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도 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면서 이제 자기 입장을 쭉 계속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잘 못 들었다 이랬을 때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고 공손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얘기하듯이 뭐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썩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대부분 준비 못한 질문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니면 제가 이 로스쿨에 들어오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꼭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수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모를 수 있어요. 모든 면접자들이 다 모른다고 대답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모른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모른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소극적으로 보이니까, 정할 말이 없으면은 지원 동기라도 내가 여기 왜 이 로스쿨에,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 왜 꼭 들어오고 싶은지, 이 로스쿨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면접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사람을 좀 가르쳐서 좋은 학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막 면접 점수를 엄청 잘 받아가지고 내 성적이 안 좋은데 확 뛰어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긴장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면접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나오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게 더 편안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결과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